아빠가 들려주는 박호영의 수능 영어 특강. 안녕하세요, 박호영입니다. 저는 현재 15년 동안 거미줄 영어라는 영어 교육 사이트를 무료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영어 어원에 관한 동영상을 유튜브를 통해 무료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거미줄 영어의 저자이기에 앞서 고등학생 자녀를 둔 수험생의 아빠입니다. 많은 수험생과 예비 수험생들이 수능 영어에 매달리면서도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제 아들, 딸과 같은 수험생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수능 영어에 관한 특강을 시작하였습니다. 제 특강을 들어보시고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에도 많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강의에 앞서서 손자병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손자병법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손자병법에 이렇게 한자로 적혀 있는데 아주 이건 유명한 말이기 때문에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하고 부지피지기면 일승일패요 부지피부직이면 매전필패니라, 이런 뜻입니다. 자, 구체적인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피지기면 백전불태하고, 자, 상대를 알고 나 자신을 알면 100번 전장에 나가도 위태롭지 않으며, 부지피이직이면 일승일패요. 자, 상대를 알지도 못하지만 나 자신만 알면, 자, 한 번은 이기면 한 번은 지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부지피부직이면 매전필패니라. 상대도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도 알지 못하면 전장에 매번 나갈 때마다 반드시 패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수능 영어에 이제 적용을 해보면, 철저한 분석을 통해 수능 영어를 알고 나 자신을 알면 2014년 수능시험 영어 1등급, 자,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수험생 여러분, 자, 여러분들은 지금 수능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수능 영어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상당수의 수험생들이 스스로의 공부 방법에 대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분석해 보지도 않고 그저 공부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능 영어 시험의 동향이라든가 경향, 문제 유형에 대한 분석을 하지 않고 그저 수능 영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수능 영어를 분석해 보지 않고 자기 자신의 문제점도 파악하지 않으면 수능 영어를 수십 번 치러본들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수능 영어에 대해서 이제부터는 자세하게 그 동향이라든가 경향, 그 다음에 문제 유형에 대해서 분석해보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3 수험생을 위한 2014년도 수능 영어의 이모저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2014년도 수능 영어 시험은 시험 일시가 2013년 11월 7일 날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수능 영어의 문항수는 총 45문항입니다. 듣기가 22문항, 필기가 23문항입니다. 수험 시간은 변동 없이 70분 시험입니다. 종전과 비교해 볼 때 듣기가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항수는 축소가 되었습니다. 문제 유형은
A형과 B형이 난이도로 구분이 되어서 이분화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듣기가 종전에 비해서 강화가 됐는데요. 2013년도 수능시험과 그 다음에 2014년도 변경된 수능시험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듣기가 33% 해당됐고요. 총 17문항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2014년도에는 듣기가 50%로 강화되어 22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점은 듣기가 한층 강화되고 따라서 그 난이도가 높아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두 번째로 문항이 축소되었습니다. 2013년도와 비교를 해보면 2013년도에는 총 50문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시간은 70분이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도에는 45문항으로 문항수가 5문항 줄어들었고 수험 시간은 70분 그대로입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점은 시간 변동 없이 5문항이 축소되었으므로 문제풀이가 한층 수월해질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필기문항 축소입니다. 2013년도에는 67%에 해당되는 33문항이 필기문항이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도에는 50%에 해당되는 23문항만이 필기문항입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점은 필기문항이 33문항에서 23문항으로 총 10문항이 축소되었습니다. 따라서 문제풀이가 한층 수월해질 것입니다. 네 번째, A형과 B형, 유형별로 분리가 됩니다. 2013년도에는 유형이 분리되지 않고 단일형이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도에는 A형은 좀 지금보다는 쉽게, B형은 기존의 그런 난이도로 출제가 됩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점은 A형을 잘 선택을 해서 욕심을 내지 않는다면 좋은 결과가 예상이 됩니다. 다섯 번째, 모집단의 이원화입니다. A형, B형으로 출제가 나뉘니 당연히 모집단이 이원화되겠는데요. 자세히 분석을 해보면 A형은 쉬운 형이고 A형을 요구하는 학교는 수도권의 하위대학, 지방의 중하위대학이 A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B형은 기존의 난이도인데요. 수도권의 중상위, 지방의 상위, 문과, 이과를 막론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점은 지방이나 수도권을 막론하고 상위 대학은 문과, 이과 구별 없이 수능 영어 B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너무 상위의 그런 대학을 목표하지 않고 자기가 자기 적성에 맞는 그러한 과를 선택을 해서 이 눈높이를 좀 낮추면 A형을 선택을 하면 좋은 결과도 예상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이 2014년도 수능 영어에 대해서 2013년도와 비교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수능 영어 시험 문제 출제 유형에 대해서 자세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영어를 공부를 할 때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수능 영어 시험이라는 시험을 준비하는 영어이기 때문에 그 시험의 출제 경향이라든가 동향 이런 것들을 면밀히 분석을 해보면 성적이 쑥 올라가는 그런 결과를
여러분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13년도를 비롯해서 자, 기존에 출제된 그러한 수능 영어 실제 문제를 분석을 해보고 2014년도 자, 수능 3월 달에 치은 모의고사 문제까지 분석을 해보면서 자, 2014년도에는 자, 출제 경향이 어떨지에 대해서 자세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존에 자, 2013년도까지 치러진 자, 수능 시험 문제하고 그 다음에 2014년도 자, 3월에 치러진 수능 모의고사 A형, B형 시험 문제를 가지고 비교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2013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자, 외국어 영어 영역 문제지 지문입니다. 자, 문제 지문을 보면 자, 17번까지는 듣기 시험이었고요. 자,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 18번부터 50번까지 필기 문항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다음의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 또는 밑줄진 대상이 다른 것 네모 안에 어법이 맞는 것 자, 뭐 어법상 틀린 것 아이 심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 그 다음 뭐 빈칸에 이제 넣는 그런 문제가 또 6문제 이렇게 나오고요. 또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 2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뭐 문맥상 낱말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 그 다음에 도표의 내용을 보고 또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 또 분석해서 문제 풀이하는 것 그 다음에 글의 내용을 묻는 것도 2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글의 요지를 묻는 문제 2문제 글의 주제를 묻는 문제 2문제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걸 묻는 거 2문제 또 이제 복합적인 문제로 또 하나에 끼인 지문을 주고 거기에 제목이라든가 빈칸을 넣는 문제 또는 순서를 맞게 하는 문제 또는 뭐 이 주어진 아이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일치하는 그런 문제 등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패턴들이 거의 정해진 패턴이고요. 2000년 제가 6년부터 이제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이 출제 유형이 거의 똑같았습니다. 자, 이러한 50문항의 출제 유형들이 자, 똑같이 이렇게 문제를 내고 있는데요. 근데 2014년도가 되면 어떻습니까? 자, A형, B형으로 나누고 문항수가 45문항으로 준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특히 이 필기 문제에 해당되는 문제는 지금과 같이 2013년도에는 33문항이었지만 2014년도에는 23문항으로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빠지고 자, 어떻게 어떤 것들이 재배치가 되는지 2014년도 자, 수능 모의고사 3월 달에 치러진 A형과 B형의 그 문제 지문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자, 201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모의고사 자, A형 문제지 지문입니다. 자, 23번부터 45번까지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에는 자, 2013년도 33문항 지문에 해당되는 내용 중에서 좀 더 쉽게 또는 빠질 건 빠지면서 그 중에서 10문항을 추려서 없애고 자, 23문항을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A형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자, 다음은 2014학년도 자, 수학 능력 시험 자, 모의고사 B형 문제지입니다. 이것도 3월 달에 치러진 건데요. 마찬가지로 이 2013년도 총 33문항에서 자, 23문항을 좀 추려내서 이 B형으로 했습니다. A형보다는 좀 더 어렵지만 A형과 중복되는 게 있고요. 또는 A형과 중복되지 않는 난이도가 더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2013학년도와 2014학년도 모의고사를 상호 비교해서 어떠한 것들이 빠지고 어떠한 것들이 추가되었는지
한 번 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2013학년도 수학 능력 시험 자, 선택지이고요. 총 33문항의 필기 문항입니다. 이 중에서 자, 2014학년도 A형 영어에 출제되는 것은 이렇게 빨갛게 자, 표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자, 나머지 빨갛지 않은 부분은 요거는 아마 B형에 출제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빨간 것 중에는 B형에 또 중복 출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게 되면 차이점은 자, 다음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러한 내용이 거의 비슷하지만 지문 글 그 유형이 틀린 이런 것들이 한 문제만 더 추가되고요. 나머지는 기존의 문제에서 그대로 똑같은 패턴입니다. 다음은 2013학년도 수능 영어와 2014학년도 자, 수능 영어 B형에 관련돼서 이 어떻게 차이점이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비교를 해보면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A형에 같이 중복되는 것도 있지만 A형에 중복되지 않는 좀 더 어려운 문제들은 자, 이렇게 빨갛게 해서 자, B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2013학년도 시험에 내어 있는 자, 영어 패턴에 그대로 그 중에서 추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영어 출제 유형을 분석을 해보면 2013년도 자, 수능 영어 A형, B형에 대해서 우리가 더 자세히 그 패턴에 대해서 알고 공부를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를 좀 종합적으로 이 도식화해서 표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그 큰 칸의 그 표는 그 열은 2013년도 자, 기출 문제를 기본으로 한 자, 지문입니다. 자, 문제 지문인데요. 그리고 오른쪽에 A형, B형은 2014학년도 자, 3월 달에 치러진 자,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해서 A형과 B형에는 자, 이런 게 나올 것이라고 저희가 예측을 해 놓은 것입니다. 자, 그 2013학년도 문제 기출 유형으로 보면 다음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해서 1점짜리 문제였습니다만 자, 문항수가 10문항이 줄어드는 관계로 해서 1점이라는 그러한 문제는 없어지고요. 자, 대부분 다 2점이고요. 자, A형, B형 통틀어서 A형에도 4문제, B형에도 4문제만 이 3점으로 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2점이 되겠습니다. 그 1점 문항, 기존의 1점 문항으로 치러진 다음 글의 목적으로 적절한 것은 이건 A형에 출제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 이 가리키는 대상이 다른 것은 어떤 것이냐라고 이렇게 묻는 관계대명사의 이 대상이 다른 것을 고르는 문제는 B형에만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ABC 각 네모 안에서 어법이 맞는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는 그런 문제 지문은 자, A형에만 출제되면서 자, 3점으로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글에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이라는 그런 문제는 자, B형에 출제되면서 자, 3점으로 자, 배점이 되었습니다. 다음 글에서 드러난 아이의 심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는 그런 문제는 A형에만 출제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빈칸에 들어간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는 거에서는 A형, B형 공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자, B형에는 그러한 그 빈칸 들어가는 그러한 것들이 그대로 다 나와 있고요. 추가적으로 한 문제가 더 추가돼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A형은 그 빈칸 문제가 좀 한두 문제가 줄어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글의 빈칸 A,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종전에는 이런 게 두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자, 이 문제는 한 문제로 추려지고요. A형과 B형의 공이 이런 문제가 한 문제씩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글에 밑줄 친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는 그런 문제는 A형, B형 공이 출제되고 있습니다만
자, A형에서는 3점 배점이 되고요. B형에서는 2점 배점이 되고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A, B, C 각 네모안의 문맥으로 맞는 낱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하면서 자, 대꾸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A에는 두 개의 낱말이 들어가 있는데요. 서로 이 반대의 뜻을 가진 낱말입니다. B, C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고르는 그러한 문제는 이게 너무 쉽다고 생각해서 그렇는지 이 문제는 A형이건 B형이건 자,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게 정해진 그 패턴인지에 대해서는 자, 6월 한번 문제를 보면 모의고사 문제를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이 교육부에서 하는 그러한 것들이 미리 아주 틀을 만들어 놓고 유형을 정해서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삭제가 되지 않았나 이리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 2014학년도 A형이든지 B형이든지에는 이러한 문제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문장은 이라는 그 도표를 보고 분석하는 내용은 자, A형, B형 공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이라는 그러한 지문에는 자, 이 A형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자, 한 문제 종전에는 두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A형에서는 이 문제가 한 문제가 추가되어서 세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B형에 관련된 문제는 이러한 문제는 오히려 한 문제가 축소되어서 한 문제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는 그러한 문제는 종전에는 자, 이런 것이 이 두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만 자, A형, B형에서 공이 한 문제만 출제되고 있습니다. 또 다음의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해서 자, 종전에는 자, 두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만 자, 이에 관련돼서는 A형 문제에서 한 문제만 나오고요. B형은 이러한 문제가 출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라는 그런 지문에 종전에는 두 문제가 출제되었지만 자, A형에는 이러한 문제가 자, 없어지고요. B형에만 이러한 문제가 한 문제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글에서 전체의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은 이라는 그러한 지문으로는 자, A형 문제만 자, 한 문제가 나오고 B형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주어진 글에서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는 그러한 지문은 자, A형에도 나오고 B형에도 나옵니다만 B형에서는 자, 이러한 문제가 3점으로 배점이 되어 있습니다. 자,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라는 지문에서 자, 이 종전에는 이게 두 문제 나왔습니다만 A형이나 B형이나 한 문제씩 나오면서 A형에는 이 문제가 3점으로 배점이 되었습니다.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면 자, 그리고 빈칸 A와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이런 지문에 요거는 자, B형 문제에 3점으로 배점이 돼서 B형에만 나오고 A형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라는 그러한 지문에서 윗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는 그러한 문제가 나오면 이러한 문제는 자, A형, B형 공이 출제가 되면서 모두 다 3점 배점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 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하면서 A형, B형 공이 한 문제씩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하면서 이 주어진 그 글을 주고 문제가 이제 세 문제가 나오는데요. 이러한 세 문제는 A형, B형 모두 출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지문을 읽고 두 문제나 세 문제가 이렇게 나는 문제는 A형이나 B형이나 자, 같이 다 나오는 걸로 이렇게 자, 구성이 되었습니다. 자, 큰 차이점을 한번 보게 되면 A, B 공통으로 다음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는 그 문제지로 한 문제가 새로이 등장하고 있고요. A형, B형 공통으로 1점 문제가 사라지고 3점 문제는 4개가 등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A형, B형 공통으로
A, B, C 각 네모 안에서 문맥에 맞는 낱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문제 유형의 A, B, C에 들어가는 그러한 단어는 자, 서로 반대되는 단어가 짝을 이루어져서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 중에서 맞는 걸 고르는 거였는데 자, 둘 중에 하나의 뜻만 알면 나머지 하나의 뜻은 당연히 알고 있어서 이 문제를 맞추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자, 이 문제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A형에는 제시문, 제시 안내문 일치 여부의 문제가 새로이 등장을 했는데요. 총 3문제가 자, 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 2013학년도 자, 출제 문제 유형과 그 다음은 2014학년도 A형, B형에 자, 그 중에서 어떤 식으로 배치가 돼서 그 구성이 돼서 문제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자, 문제 유형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이제 수험생 여러분,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한번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험생의 수능 영어에 대한 생각의 이모저모에 대해서 한번 제가 자, 분석을 해서 자,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여기 수험 공부에 지쳐가지고 이렇게 틈만 나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잠을 자고 계시는 우리 수험생 여러분. 자, 육체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또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드시죠? 자, 그렇지만 조금만 더 힘내서 한번 우리 노력을 해봅시다. 자, 이 수험생 여러분들이 수능 영어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수험생의 수능 영어 공부에 대한 자, 제 생각입니다. 자, 영어 공부를 하지만 자, 무늬만 영어인 공부만 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어휘를 지나치게 강조해서 어휘에 치우친 공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문법도 너무 강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남 스타일, 자, 강남 대치동의 그 공부하는 스타일을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주말에 학원에서 공부하고 또 이제 개인 교습을 하고 하는 그런 스타일. 자, 그 다음에 수능 시간까지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강박관념에 너무 사로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 수면을 많이 줄이려 하고요. 그러다 보니 신경은 더 예민해지고 또 잠은 안 오고 또 그런 예민한 그런 신경으로 공부가 또 안 될 겁니다. 자,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에 대해서 한 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을 자,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무늬만 영어인 공부를 하는 것 같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수능 영어를 공부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도 영어를 공부해 오셨는데요. 한번 여러분들은 이렇게 공부를 해서 어떤 지문을 보고 영어 문제를 풀어나갑니다. 근데 여기 보면 한국인 4명이 있는데 이 4명이 같은 지문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같은 지문을 보게 되는 이 4명이 자, 이 영어 지문을 보는 방법이 어떨까요? 4명이 똑같을까요? 제 생각으로는 이 한국인 이 수험생들은 이 4명의 이 사람들이 같은 지문을 보면서도 이 보는 방법이 서로 다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보는 방법이 다르니 이해하는 것도 틀리고요. 또 정확히 이해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외국인은 어떻습니까? 외국인들은 보면 자, 여기 여러 명이 있지만 이분들한테 같은 지문을 하나 주면 자, 이 보는 방법이 동일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 한국인 4명하고 자, 외국인이 지금 몇 명입니까? 여기 9명이 있네요. 자, 총 13명한테 같은 지문을 자, 이렇게 드리면 자, 보는 방법이 자, 5가지가 나옵니다. 자, 이분들은 한 가지 방법으로 똑같이 보고요. 자, 이분들은 자, 서로 다른 방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자, 이게 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있죠. 이 어떤 면에서 보면
자, 이 외국인들이,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이, 원어민 교사들이 있죠? 이분들이 자,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한국말이 좀 필요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말 하게 되면 또 학생들한테도 인기가 있고 하기 때문에 자, 이런 분들이 한국어를 배워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런 분들이 한국어 어학당 뭐 이런 데를 다닙니다. 이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공부하는 방법으로 자, 우리 한국인들은 영어를 공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그건 영어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어를 공부하는 것이다. 영어를 가지고 한국어를 공부하는 것이다. 어떤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영어로 써 있는 것들을 외국인들은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이해해 나가면서 봐 나가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다시 그걸 재배치하지 않고 또 한국어 순으로 배치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앞에서부터 읽어 나가는 건 형식적으로 읽어 나가면서 결국은 영어 문장을 한국어 순으로 재배치를 하죠. 자, 그러면 이거는 자, 영어를 가지고 한국어를 공부해서 자, 한국어 실력만이 늘어나는 그러한 공부. 그러니 무늬만 영어인 공부이고 실제는 영어 공부가 아니다. 자, 그래서 이 가짜인 fake 그러한 영어 공부를 하지 않고 진짜인 리얼한 영어 공부를 하자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철두철미하게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 영어 문장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고 빨리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해법은 앞에서부터 한 단어씩 자, 차례차례 이해하자. 자, 이렇게 할 때 자, 진정한 영어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휘를 너무 지나치게 강조합니다. 자, 그래서 이 어휘가 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요. 그리고 계속 외워도 어떻습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식으로 또 잊어버리고 또 외우고 또 잊어버리고 그러다 보니 어휘만 보면 자, 이 공포, 이 가운데 이 패닉이라고 적혀 있죠? 이 공포감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공부는 너무나 부담만 주고요. 효과가 없습니다. 자, 절대 사절입니다. 이런 공부 방법은. 자, 한 단어로 자, 여러 단어를 아는 방법. 자, 나무보다 숲을 보자.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우리가 하나의 단어를 가지고 이 같이 여러 단어를 어울려서 공부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게 되면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쉬운 그 수능 단어에서도 예를 들면 100단어의 수능 단어가 있다. 자, 그 100단어를 한 30개 단어로 줄이면서 그 30개 단어를 가지고 100단어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져서 포함시켜서 외울 수 있는 뿌리말을 이용한 자, 영어 어금 패밀리를 이용해서 영어 단어를 같이 외우는 방법이 효과적입니다. 그러한 방법을 자, 추후에 저희 어휘 강의에서 제가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문제 지문을 볼 때에는 영어 어휘를 몇 개 모른다고 해서 영어 지문을 자, 볼 수가 없고 또 이해할 수가 없고 문제를 풀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어휘를 몰라도 문제를 풀고 답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나무보다 숲을 보자. 어휘 공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영어 보는 방법을 원어민이 보는 방법대로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봐나가는 그러한 훈련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훈련을 절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 훈련을 하면 여러분들은 엄청난 그런 그 실력 향상을 저기 스스로 느끼실 겁니다. 자, 세 번째, 문법을 너무 강조하는 것 같다. 자, 이 그래머가 많이 있습니다. 자, 뭐 여러 가지 문법적인 용어도 있고요. 자, 뭐 있습니다. 그렇지만 외국에서 보게 되면 이러한 문법에 관련 책들이 많습니다. 베이직 그래머 이렇게 적혀 있죠. 기본 문법. 자, 누구를 위한? 모든 작가를 위한 자, 기본 문법. 또 이런 책도 있습니다. Basic English Grammar. 기본 영어 문법. 자, 여기도 보면 기본 영어 문법. 예, 그렇습니다. 야, 여러분들은 자, 문법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자, 기본 문법만 알면 자, 수능 영어는 충분합니다. 근데 이 기본 문법에 대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자,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재의미해 보는 것이 중요하지 이걸 수학 공식처럼
너무나 이 문법적으로 따닥따닥 외워서 하는 거는 전혀 영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 해법을 제시하겠습니다. 문법의 목적은 문장 이해를 돕는 것입니다. 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따라서 문법을 기본적인 것만 알아도 문장을 이해하는데 그 문법이 하는 역할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고요. 그러한 그 방법으로 해서, 그런 접근 방법으로 해서 문법의 문장 속에서의 순기능을 재의미해보는 훈련이 필요하게 됩니다. 문법 얘기하니까 한번 간단하게 예문을 들어서 우선 그 문장 하나 들어볼까요? 자, 여기 보니까 Let's eat grandpa 이렇게 있는데요. 이 콤마를 하나 안 찍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먹읍시다. 자, 할아버지를 잡아먹읍시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안 되겠죠. 자,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가시다.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가는 게 아니죠. 자, 아버님께서 방에 들어가는 거죠. 이 띄어쓰기 하나의 우리말도 중요하듯이 영어에는 이 콤마 하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it 다음에 콤마를 찍어 놓을 때 드디어 말이 되는 거죠. 자, 식사하십시다, 할아버님, 뭐 이런 뜻으로. 그래서 이 콤마 하나가 어떻습니까? 할아버지를 죽이고 살리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네요. 이 기본적인 문법, 우리는 그런 것만 하나 알고 있어도 됩니다. 자, 잠시 유머 이 문장을 하나 들어봤습니다. 그 다음을 보면, 자, 이 강남 스타일, 방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이 강남 스타일이 뭐냐 하면, 너무나 학원에 다니면서 이 주말에 또는 주중에 이렇게 학원에 가가지고 특강을 듣습니다. 자, 제 강의를 듣는 것도 뭐 그런 거의 일환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제 강의를 방법에 제시하는 걸로만 생각하시고 직접 여러분들이 이 방법을 적용해서 스스로 공부하기를 권장합니다. 그래서 이 강남 스타일처럼 학원에 돌아다니면서 개인 교습을 받으면서 그렇게 공부를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자, 학원 선생님이 공부를 하고 개인 과외 선생님들이 공부하는 것들은, 가리키는 것들은 이 조금만 제시를 해주면 됩니다. 나머지 시간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실제 그런 데를 보게 되면, 실제로 이 여러분들 수험생들은 듣기만 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 얘기하는 분은 이 학원 선생님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결국은 학원 선생님은 공부를 많이 하고요.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의 시간이 뺏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공부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걸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 있는 공부를 충실히 하면서 기본을 철저하게 익히고 그걸 반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하는 것은, 남들과 달라야 된다. 그래서 남들과 같아서는 안 된다. 자, 그래서 make a difference를 하시고요. 그리고 back to school, 학교로 돌아가십시오. 자, 학원에 집중되어 있는, 또 인터넷 강의에 집중되어 있는 공부를, 학원에서 어쨌거나 우리는 아침 8시부터 최소 저녁 6시까지, 그리고 2, 3학년이 되면 뭐 9시, 10시 또는 11시까지 학교에서 남아서 의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공부에 아주 충실하고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의 그 스케줄을 짜 나간다면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능 시간까지 시간이 부족하다. 자, 수능은 2013년 11월 7일 날 치러지고요. 지금으로 시간을 따져보면 어떻습니까? 6개월하고 7일이 남았나요? 6개월 정도 남았다고 보는데요. 6개월이면 시간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충분하다는 그 계산하는 그 저변에는 여러분들의 공부하는 그 양이 쓸데없이 이렇게 잡다한 책들이 너무나 많다면 당연히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될 겁니다. 자, 이 많은 책들을 초점 없이 많이 본다 해서 이것이 수능 시험 여러분들의 실력을 많이 늘려주고 수능 성적을 높여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기본적인 거를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고 그것을 반복해서 이 심도를 깊여 나갈 때 이제 여러분들의 실력이 충분히 하다고 올라간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이 너무나 많은 이런 참고서보다는 차라리 back to the 교과서,
교과서를 집중해서 공부하는 것이 여러분들 수능 실력을 높이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교과서는 한두 사람이 교수님이 만든 것이 아니고요. 수많은 그 학자, 대학 교수님들이 모여서 단어 하나, 문구 하나까지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아주 쉽게 그렇게 해서 작성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서 잘 이해가 안 간다면 한두 번만 더 읽어보시면 거의 뺄 필요가 없이 문장이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그래서 개념이 잘 서 있는 그러한 교본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본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만 기본으로 가지고 있고 EBS 교재 한두 개만 한다면 영어 공부라든가 기타 다른 그런 과목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기본이 없이 이 참고서 저 참고서 이 학원 저 학원을 떠돌아다닌다면 방랑자와 같습니다. 인공위성과 같아요. 떠돌아다니는 핵심이 없고요. 결과가 충분히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교과서 위주로 공부에 집중을 하게 되면 공부하는 양이 절대적으로 줄어들고요. 대신에 그만큼 이 교과서를 반복을 하면 되는 겁니다. 더 많이 반복을 해서 여기에 내 있는 그 내용들을 완벽하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소화를 한다면 그것이 바로 이 심도 있는 그러한 그 지식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와서 수능 실력을 아주 잘 거둘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시간은 부족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왜냐? 공부하는 양을 줄였고요. 그리고 그걸 반복을 하면 되는 거니까 시간이 여러분들 충분하다고 생각이 될 거고요. 한번 해볼 만하다는 그러한 의욕이 생길 겁니다. 그런 의욕을 가지고 교과서를 위주로 해서 공부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수면도 부족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실제로 잠을 자면서도 잠을 자는 게 아니고 공부를 하면서도 공부를 하는 게 아닌 그러한 애매모호한 이 회색지대의 시간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공부할 건 너무나 많다고 생각을 하니까 공부할 때도 짜증이 나고요. 이 부담만 자꾸 생기고요. 해도 별로 줄어드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잠을 자려 해도 할 게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하니 잠도 잘 안 옵니다. 그러니 그 다음날 되면 더 이제 또 피곤하죠. 잠을 안 잤으니 신경이 예민해지고 선생님 말이라든가 학원에서 공부하는 그런 것들이 잘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만 나면 책상에 엎드려서 잡니다. 그런 악순환을 반복하지 마시고요. 교과서 위주로 집중해서 공부를 하게 된다면 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공부할 때도 하면 될 것 같거든요. 정말로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 집에 와도 기분이 너무 좋고 그리고 나서 잘 때도 잠을 잘 잡니다. 그래서 정말 7시간까지 잘 잡니다. 왜냐? 이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잠을 잘 자요. 마음이 편안하니까 잠을 충분히 잡니다. 자기가 피로가 풀릴 때까지. 그리고 일어나면 개운하고요. 개운하면 그걸로 다시 공부를 또 하고요. 교과서 위주로. 그래 되면 또 저녁이 되면 또 기분이 좋고요. 잘 때도 개운하고 이런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공부를 잘 못하시는 분들은 어떠한 현상이 있냐면 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잠을 줄이는 게 아니고요. 이 부담감 때문에 잠이 안 와서 이 잠이 줄어드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면 부족, 수면을 충분히 잘 잘 수 있도록 여러분들 최소 7시간 정도는 잘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여러분들 수능 영어에 대해서 한번 우리의 상대인 수능 영어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검토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수험생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서 한번 제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한번 짚어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에 대한 우리가 결론을 한번 지어져 가지고 결론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결론은 우리가 영어를 볼 때 외국인이 보는 방법으로 영어를 보자. 우리의 눈은 한국인의 눈이 아닌 외국인의 눈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영어를 봐야 됩니다. 비록 여러분들 귀는 외국인의 정도까지 안 돼서 듣기가 좀 잘 안 되고
이 발음이 좀 잘 안 될지는 모를지라도 보는 눈은 외국인이 보는 방법대로 봐야 된다. 자, 그것이 안 될 때에는 영어의 발전이 없습니다. 자, 이걸 저하고 지속적으로 훈련해 나갈 거고요. 두 번째는 기출문제를 기본으로 공부하자. 기출문제를 자, 무시하고 공부하면 자, 절대 이 효과가 없고요. 기출문제를 가지고 자, 문제 푸는 방법의 유형을 익혀두면 여러분들한테 마음의 위안이 되고요. 너무나 편안할 것입니다. 이 상대를 정확히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EBS 교재에서 자, 문제가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게 출제될지 모릅니다. 따라서 너무 많이 EBS에도 투자하는 것도 시간 낭비입니다. 그 중에서 한 권 아니면 두 권만 자, EBS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강의를 꼭 EBS를 들 필요 없습니다. 그 교재를 준비해서 그 교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 이것을 가지고 자, 시간이 나는 대로 뭐 5회든지 6회든지 10회든지 이걸 집중적으로 반복을 해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향상을 시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2010년도에서 2013년도 시험에 사용된 자, 영어 어휘는 약 3000단어였습니다. 자, 이를 500단어로 자, 교통정리를 해서 3000단어를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자, 거미줄 영어식 어휘공부법을 수능 어휘편을 곧 자,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좀만 더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손에는 자, 누구나 돋보기 하나씩 쥐어져 있습니다. 자, 성능이 아주 좋은 것도 있고 싸구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 어느 것이든지 집중하고 한 것을 비추면 불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앞에는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자, 수능일은 축제일입니다. 여러분이 대학을 갈 수 있는 자격을 득하는 날이고 수험생으로부터 해방되는 날입니다. 자,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세요. 자, 이상으로 자, 수능 영어와 자,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서 한번 비교 분석을 해보았고요. 그 다음에 나름대로 제 솔루션을 제시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는 자, 구체적으로 문제 유형에 대해서 자, 그 실전 문제, 자, 기출 문제를 가지고 문제 유형을 분석을 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시간이 짧은 시간 내에 어떻게 하면 쉽게 문제를 정확하게 풀 수 있는지 하는 그러한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해서 자,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